안녕하세요. 오토기업 김정민입니다. 토요타 전기차 BZ4X 주행 중 바퀴가 빠져? 이게 말이 되나? 폭스바겐의 ID4 저속 주행 시 문이 열린다고? 이게 전기차와 무슨 상관이야? 그죠? 아니 전기차 잘못 만들어서 생기는 문제 같으면 전기 모터가 멈추거나 배터리에 불이 나거나 아니면은 뭐 전장에 이상이 생겨서 먹통이 되거나 이래야 전기차 시대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는데, 이건 내연 자동차에서도 벌어지지 않았던 일이거든요. 바퀴 빠짐, 주행 중 문 열림. 주행 중 문 열림도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주행 중 문이 열려요. 물론 뭐 안전벨트를 잘 매는 분들이라면은 크게 문제는 없겠으나 연로하신 분들 중에서 안전벨트 안 매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각한 문제예요. 안전을 위협하는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 근데 전기차 잘못 만들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그래 전기차 시대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건 전기차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 왜 이러는 건가? 이걸 정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 사물의 본질을 한번 우리가 좀 되짚어 보면 산업의 구조를 한번 보고 자동차와 관련해서 지금 전기차를 드라이브하는 그런 브랜드 간의 상황이나 또 그들의 지금 쭉 진행되는 그런 패턴들을 보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일단 폭스바겐이 그동안 내연차에서 어떻게 영업을 해왔는가를 한번 잘 보세요. 폭스바겐은 대중차 브랜드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차인데 뭔가 명품 같은 대중차라는 인식을 아시아 시장에서는 성공적으로 심었습니다. 이 아시아 시장에서 그렇게 통하는 거예요. 유럽은 폭스바겐이 명품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어요. 그냥 실용적인 차. 이름 자체도 국민차고요. 미국은 그냥 폭스바겐 잘 몰라요. 폭스바겐? 뭐 독일 그래 뭐 거기 차 잘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싼 차 나왔어 뭐 이 정도입니다. 유독 아시아에서는 폭스바겐이 브랜드에 안착이 잘 됐어요. 그래서 서민들, 일반 사용자 대중차를 만드는 브랜드인데 내구성 좋고 성능 우수한 골프 GTI나 골프 GT에서 생긴 그런 이미지긴 한데, 그런데 이제 폭스바겐이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같은 비슷한 가격대에 판매되는 자동차 중에서 또 배기량 중에서 엔진 스펙이 약간 높았어요. 그리고 엔진 스펙도 높았지만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성능도 비슷한 가격대에서는 가장 나았습니다. 아주 많은 차이를 낸 건 아닌데 그 중에 가장 괜찮았어요. 그리고 첨단 기술, 좀 업계를 선도하는 기술들을 적잖이 좀 집어넣습니다. 뭐 직분사도 사실 미쓰비시가 포기한 이후에 2년 후에 개발을 해서 이걸 TSI 엔진으로 폭넓게 거기다 또 터보까지 붙여서 아주 뭐 괜찮은 엔진을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터보차저, 슈퍼차저를 혼합해서 1.4T FSI라는 엔진을 통해서 터보 엔진이 저회전에서는 힘을 못 쓰니까 이건 슈퍼차저로 이 부분에서 저회전에서 스프롭을 해주고, 이제 배기가 원활해지면 터보차저로 해서 전 구간에서 뭐 이런 시도도 했었습니다. 물론 이건 너무 엔진 단가가 높아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폭스바겐에서 감당 못하겠다 해서 포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런 시도를 통해서 이 폭스바겐은 대중 브랜드지만 뭔가 좋은 걸 주는 브랜드다라는 인식을 심었어요. 그러니까 성능 부분에서 조금씩 다른 브랜드보다 앞섰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폭스바겐이 아주 경량화를 추구하는 브랜드는 아니었는데 또 동급의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서 차들이 좀 가벼웠어요. 그래서 이 경량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임이 꽤 기민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력성도 지불한 것보다 좀 좋았고, 이걸 기반으로 비클 다이나믹스도 꽤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폭스바겐은 기본기가 훌륭한 차다, 폭스바겐은 뭐 믿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많이 갖게 된 거죠. 그리고 특히 아시아 소비자들, 특히 우리나라 소비자들은요, 이 자동차를 우리가 뭐 필수제입니다, 뭐 생필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은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불과 10년도 안 됐어요.
왜?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뤘기 때문에 1990년대는 물론이고 2000년 초반까지도 자동차가 필수제까지는 아니었어요. 자동차는 사치제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큰 맘 먹고 집 다음으로 구입해야 되는 귀중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0년을 넘어가면서 부동산도 갑작스럽게 오르고 그리고 또 경제 수준도 빠르게 향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필수제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그 이전에 자동차를 생각했었던 그 고정관념이 아직까지도 자동차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여전히 잔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자동차에서 히스토리와 헤리티지가 엄청나게 크게 작용하는 시장이에요. 자동차는 그냥 단순히 쓰고 버리는 생필품이 아니라 뭔가 역사가 있고 뭔가 거기에 담긴 스토리가 있고 뭔가 릴라이빌리티가 강력한 브랜드의 제품을 사야지만 되는 그런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브랜드를 엄청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폭스바겐이 그런 브랜드의 신뢰를 아시아 시장, 특히 대한민국에서 잘 구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크죠.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폭스바겐이 시장에서 선두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두 가지 핵심. 비슷한 가격대의 동력 성능이 좀 더 좋았다. 그리고 경량화를 기반으로 비슷한 가격대에 좋은 운동성을 보여줬다. 일상적인 차지만 전기차 시대가 됐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됐는데 폭스바겐이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일단 동력 성능 부분에 있어서 원천 기술이 있어야 이걸 잡아내는데 원천 기술이 없어요. 그냥 폭스바겐이 어디에 가서 지금 전기차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까? 뭐 생긴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을 리막. 리막은요, 대중차를 만드는 브랜드가 아니라 이 전기 슈퍼카를 통해서 관심을 끌었던 전기차 파워트레인 스타트업입니다. 뭐 이런 데 가서 폭스바겐의 구군을 전기차의 미래 산업을 맡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리막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니고 낮춰 보는 게 아닙니다. 리막이라는 것이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리막에서 초고속 충전이라든지 800V 시스템을 통해서 전기 모터의 전자 제어를 아주 효율적으로 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자, 이 기술을 가지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기술 협력을 한 다음에 폭스바겐 스타일로 이걸 어떻게 대중화를 시키고 업계를 선도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고민이 없었어요. 고민이 없었던 이유는 이 전기차 분야에서 핵심적인 기술이었던 전기모터, 배터리, BMS, 스위칭, 전기전자 제어 이런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유럽의 레거시들은 아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브랜드에서 우리가 이걸 가져다가 이걸 어떻게 우리식으로 다듬어서 상품화를 해서 업계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 자체를 갖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타이칸은 어떻게 해서 잘 협업해 가지고 가격에 맞게 파워트레인 실어놨는데 이제 문제는 대중 모델이잖아요. 대중 모델은 정말 좋은 기술을 저렴한 가격에 양산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리막은 아예 그 개념 자체를 몰라요. 이 기술을 어떻게 최대한 저렴하게 양산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을 전혀 해보지 않은 그냥 뭐 돈 갖다 때려 부어가지고 레벨에 같은 차 만들어서 와 우리가 이런 차 만들었어 하고 주목을 끄는 이 부분밖에는 관심이 없는 기업인데 폭스바겐이 거기에 가서 그 기술을 바탕으로 그래 이런 좋은 기술들을 4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 이 차에 어떻게 녹일까 이걸 이제 폭스바겐이 이 퍼즐을 풀어야 되는 건데 이 퍼즐을 못 푼 겁니다. 현대는 이 GMP에서 그 퍼즐을 풀었어요. 이게 두 브랜드 간의 차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파워트레인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자신들의 위치를 어떻게 지켜냈는지 누구보다 잘 알아요. 파워트레인에서 조금 비슷한 가격에서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조금이라도 높은 성능을 통해서 자동차를 이용할 때, 야, 이래서 폭스바겐 타는구나. 이거를 심어줘야 되는데, 이거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배터리가 이 배터리의 전력을 최대한 제어를 잘해서 발열 제어도 잘하고 그리고 또 전기 모터의 스위칭 제어도 잘해서 최대한 적은 전력으로 더 긴 거리를 가야 되고
그리고 고출력을 얹어 놓으려면 셀의 열 제어를 진짜 잘해야 됩니다. 셀이 60도 이상 올라가게 하면 안 돼요. 이걸 계속 끄집어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수백 개의 셀이 가장 온도가 낮은 셀부터 가장 높은 셀, 그 온도의 격차를 최선으로 줄여야 됩니다. 이걸 줄여내지 못하면 초고속 충전도 못 걸어요. 그리고 높은 출력을 걸 수도 없어요. 높은 출력을 못 거니까 회생제동도 많이 못 받아들입니다. 왜 독일 차들이 회생제동이 강하게 안 걸릴까?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이 독일 차들은 타력주행, 관성주행을 많이 좋아하는구나. 내연차 기분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아니에요. 이 회생제동도 다시 말하면 부하거든요. 이 전력을 다시 충전을 하는 그런 발전인데, 그 많은 회생제동이 걸려버리면은 배터리의 열이, 셀의 열이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걸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충전 속도도 뭐 150kW, 200kW 넘어가는 차가 몇 대 없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와가지고 벤츠 BMW가 200kW까지는 높였죠. 타이칸이 그나마 350kW 충전 그 스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다 150kW, 막 120kW 이런 데서 놀아요. 이러는 이유가 셀의 열 제어를 하려고 봤더니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해보지를 않은 거니까. 그러면 열 제어를 어떻게 해서 많은 비용을 들이고서 열 제어를 했더니 어떻습니까? 개발비 많이 들어가고 차를 제작하는데 비용이 많이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벤츠, BMW 같은 브랜드들은 차값을 좀 높게 받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보겠는데, 폭스바겐은 어떻습니까? 차값을 높게 못 받아요. 왜? 높게 받았던 브랜드가 아닙니다. 그렇게 받았다가 유럽에서 안 팔리는 거는 물론이고 미국 사람들은 웃습니다. 야, 니네들이 언제부터? 그러니까 차 가격을 높게 못 나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출력이 안 되니까, 출력이 좀 좋으면 자동차는 가격을 높게 받을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거 300마력이 넘잖아요. 300마력 넘는데 얼마 이 정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명분이 쓰는데 그 명분이 안 섭니다. 204마력밖에 안 돼요. 150kW니까. 그러면 내연차 150kW, 204마력짜리 차 얼마야? 그 선에서 많이 올라갈 수 없어요. 전기차기 때문에 좀 더 받아야 됩니다. 이건 있지만 많이 가격을 놓을 수가 없어요.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빠른 충전도 안 되고 회생제동도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행거리도 그러다 보니까 많이 확보할 수 없어요.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그 부가 요소도 없어요. 이것도 문제고요. 자, 이 전기 모터 스위칭 기술과 배터리 BMS 이런 기술들에서 원천 기술이 없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더 많은 배터리를 실어야 돼요. 다른 브랜드들은 77.4를 실어야 되는데 얘는 82를 실어야 그나마 비슷하거나 조금 부족한, 그 정도 실었으면 더 압도를 해야 되는데 뭐 비슷하거나 좀 부족한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파워트레인을 완성도 있게 가져가지 못하고 800V 시스템이나 P 시스템을 일체화하는 그런 통합 모듈 형식으로 이걸 개발을 못 해놓으니까 어떻습니까? 배터리 무게까지 거기에 더해져서 공차 무게가 무지하게 나가요. 싱글 모터 기반으로 전장이 4.7m도 안 됩니다. 4.6m대인데 2.16톤입니다. 이래 버리니까 차가 무거워요. 차가 무거우면 어떻습니까? 독일 브랜드가 경량화에서 오는 이점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차가 일단 가벼워야 잘 달리고, 차가 일단 가벼워야 내연차는 연비도 좋고, 당연히 전기차도 그래야 전비가 잘 나오고, 차가 가벼워야 부품의 열화라든지 내구성 이런 거 다 향상되는데 이게 다 떨어지는 겁니다. 성능이 안 잡혀요. 성능이 안 잡히니까 어떻습니까? 연쇄적으로 배터리 효율성도 떨어지고, 이게 배터리 열제어 제대로 못 사니까 높은 출력 회생제동 거는 것도 힘들고, 그걸로 인해서 차의 거동은 더 안 좋아지고, 이게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니까 이런 차를 비싸게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다른 경쟁 모델 보니까 좋아요. 성능이 테슬라 모델 3, 아이오닉 5, EV6 보니까 출력은 더 높습니다. 차는 더 가벼워요. 그리고 빠른 충전에 회생제동도 잘 들어오고, 배터리 용량이 더 적은데 더 긴 거리를 주행합니다. 가격을 절대 높게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격을 낮게 놔야 되는데, 문제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뭐가 문제냐? 부실한 파워트레인, 출력이 얼마 되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은데 비용은 비용대로 더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브랜드들은 원천 기술을 통해서 좋은 앞서는 기술들을 파워트레인에 실어놓고 이걸 모듈화, 표준화 시켜서 플랫폼화 시켜서 적용할 경우에 비용을 상대적으로 많이 낮출 수 있고, 또 앞선 진보된 파워트레인을 통해서 더 높은 상품성을 제공을 하니까 가격을 조금 더 높게 놔도 소비자들이 그렇구나, 이거는 더 높은 가격을 받아도 되겠구나 인식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그 다음 문제가 파생을 하는 거예요. 일단 파워트레인과 기본적인 구조 자체가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경쟁 모델 대비 가격을 낮게 놔야 됩니다. 가격을 낮게 놓게 되면 어떻습니까? 원가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특히나 유럽은 마진율이 좀 충분히 나와야 회사나 영업이익이 나오는, 사실 자동차 산업하기가 정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불리한 구조인데, 여기에 원가 대비 마진까지도 굉장히 박하거나 아니면 이익이 날 수 있는 그 구조 자체가 위협을 받는다 그러면 나머지 부품 구성을 어떻게 하겠느냐를 한번 보세요. 드럼 브레이크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디스크 브레이크를 넣고 다른 내연차 만들듯이 하려다 보니까 이게 수지가 안 맞는 겁니다. 이러면 적자가 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부품들의 다이어트, 마른 수건 짜듯이 원가를 절감해야 되는 시도가 그래서 벌어지는 겁니다. 클러스터 보세요. 그 클러스터가 이게 미래 전기차 클러스터가 아니잖아요. 왜 그런 부실하고 보잘것없는 클러스터가 거기에 들어갔었어야 될까요? 싸니까. 그렇게 해야 저렴하니까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들어간 거 보셨잖아요. 자체 개발한 건데 그 자체 개발을 뭐 돈을 많이 썼을 겁니다. 그런데 완성도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왜? 전장을 만들던 회사가 소프트웨어를 해보던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많아요. 여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통풍 시트를 비롯한 HUD 같은 부가적인 장치를 집어넣을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 모듈과 같은 이런 전기차와 상관없는 부분에까지 원가 절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전기차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아닌 거죠. 내연차도 그렇게 원가 절감하고 막 비용 줄이고 하다 보면은 뭐든지 돈은 거짓말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지금 그런 위치에서 전기차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파워트레인 그리고 또 그 전기차가 담고 있는 근본적인 가치를 그래서 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는 게, 단순히 저희가 출력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야 그럼 마력이 전부냐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데, 전기차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 포인트들이 뭐냐? 자동차에서 첫 번째가 출력은 맞아요. 출력에다가 이 전기 모터가 어떻게 스위칭 제어를 통해서 잘 출력이 관리가 되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배터리에서 받아오는 전력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주행거리도 잘 뽑고 출력도 잘 뽑고 SOC가 10%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출력 제한을 걸지 않아서 셀 제어를 얼마나 잘하고 열 관리를, 그리고 빠른 충전 회생제동 통해서 효율적으로 전력 관리 그리고 안정성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편의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잡아나가는지, 이런 총체적인 거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전장,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류 없이 얼마나 신뢰도 있게 잘 운영이 되느냐. 자, 그리고 이런 파워트레인의 완성도, 이 완성도를 기반으로 경량 구조까지 잘 갖춰 있고 최대한 적은 배터리로 최대한 많은 거리를 갈 수 있는 주행거리, 이 효율까지도 갖추고 있어서 적정 가격을 받아낼 수 있는 전기차라고 하면 그 외 부분들은 뭐 어련히 잘 했겠지.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자동차가 충분히 마진을 확보하고 또 개발비를 투입할 수 있을 만큼의 그 비용 환수가 될 수 있는 좋은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 전기차들은 이 뭐든지 선순환 구조가 이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그 외 부품들에서도 적정 가격의 개발비, 제작비를 투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품질이 다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타 비즈4X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 원천 기술이 없어요. 이 친구들 뻑 하면은 요즘 또 이러더라고요. 그 전에는 전기차 별거 없다 그러더니 이제는 뭐 테슬라 분해해보니까 우와! 스고이 데스네. 뭐 이건 뭐 엄청 앞섰네. 뭐 이러면서 박수 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도 BYD 갖다가 분해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스고이! 뭐 그러면서 뭐 대법원 쳐가고 있습니다. 네,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하이브리드처럼 생각을 했는데, 하이브리드하고 전기차는요, 이 배터리 시레이트 자체의 제어가 완벽하게 다릅니다.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예. 마치 차이가 소프트볼과 야구의 차이입니다. 미식 축구와, 예, 그냥 축구의 차이입니다. 달라요, 달라. 근데 본인들은 전기 모터 배터리 들어가니까 그건데 우리가 하이브리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뒤통수 맞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BG4X 그냥 뭐 파워트레인서부터 뭐 하나 제대로 갖춰져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파워트레인도 역시 또 이 150kW는 뭐 전 세계 국률인지 처음 전기차 시작하는 업체들이 여기부터 건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본 디폴트로 보고 있는데 남들 다 아는 엔트리에서도 구현되는 이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또 충전 속도, 회생제동, 뭐 주행거리 다 떨어지니까 어떻습니까? 브랜드빨로 뭐 비벼보려고 해도 전기차에서 이게 먹힙니까? 그러니까 가격 높게 못 받잖아요. 가격 높게 못 받는데 문제는 그 많이 받지도 못하는 가격에서 파워트레인 만들고 배터리 붙여가지고 막 주행거리 여기에 또 엄청난 비용을 써야 됩니다. 원천 기술이 없으면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 효과대로 안 나요. 일시에 보면 알잖아요. 기술 없는 친구들 데려다가 시키면 비용은 비용비대로 들어가고 효율은 효율대로 안 오릅니다. 환장하죠. 그러니까 얼마 받지도 못하는 가격에서 비용은 뭉텅이로 파워트레인에 고작 그거 만드는데도 큰 비용이 들어가면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나머지는 그냥 막 마른 수건을 짜는 걸 넘어서 이제 마른 휴지까지 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행 중 바퀴 빠짐 같은 내연차에서도 안 벌어지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핵심을 잡지 못하고 근본을 잡지 못하면 그 아래 다른 부분들이 다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성이 얘네들이 왜 이러지 하는 어이없는 일이 그래서 벌어지는 거고, 이런 자그마한 균열이 앞으로 하나씩 모여서 거대한 성체를 이루고 있는 그 조직 자체가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는 그 지경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가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죠. 쌓아놓은 게 있으니까 바로 무너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균열들이 결국은 초래할 결과는 정해져 있다. 지금 ID4는 더 심각한 문제들이 많아요. 소프트웨어. 중국에서 난립니다. 유럽에서도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이게 중간중간에 막 오작동을 하는데 미치겠다 뭐 이렇게 집단 소송하고 있고요. 드럼 브레이크 이제 2, 3년도 안 걸릴 겁니다. 뭐 내년이나 내후년 되면은 이제 징후들이 나타날 거예요. 이게 노후되면 드럼 브레이크는 본격적인 지옥이 시작이 됩니다. 아니 회생제동도 다른 브랜드보다 그렇게 강하게 못 거는데 전기차 회생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쓰는 브랜드에서 채용을 해도 한 소리 들을 만한 그 드럼 브레이크를 회생제동도 가장 소극적으로 쓰는 브랜드가 전기차 시대에는 이게 말이 안 되죠. 이 사태들이 아마 앞으로 1년 후, 2년 후 ID4를 더 어렵게 할 거고, 결과적으로 큐퍼도 같은 선상이고요. 이게 폭스바겐 전기차 처음 출발인데 전기차 드라이브에 발목을 잡아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기를 맞이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때 왜 폭스바겐, 토요타 같은 업체가 그렇게 기본적인 실수를 하느냐, 연쇄작용에 따른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콘텐츠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